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고 3차원 가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시험 과제를 보니까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4회차부터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3차원 가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가공 과제 2번 그래서 3차원 가공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도면을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등각도를 보면 먼저 위에서 본 평면도가 있고요.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섹션도가 있고요. 그리고 등각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수기 프로그램에서 2D 가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가공품을 작업을 끝낸 다음에 뒤집어서 바닥 기준으로 해서 요게를 3차원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차원 가공 캠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 프로그램 가공인데요. 이때 사용할 프로그램은 마스터캠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스터캠 버전은 2019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것은 요게 형상 전체적인 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먼저 바닥면을 평평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고로 1과제 2D 가공이 끝났다고 전제하고 2차원 가공에서 여러분들이 각 작업을 한 다음에 페이스 커팅 작업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매뉴얼 프로그램에서 2D 가공이 끝났다고 전제해서 그 다음에 3차원 가공은 이쪽 부분만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매뉴얼 프로그램을 해서 수동 프로그램 도면을 잠깐 띄웠는데 여기에 전체 치수가 70 곱하기 70 T는 27T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마스터캠에서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상단의 리본 메뉴에 보면 여기가 리본 메뉴입니다. 그래서 파일 탭, 홈 탭, 와이어프레임 탭, 곡면 탭, 솔리드 탭 쭉 나가고요. 와이어프레임 탭을 선택을 하면 자, 이게 사각형 그리기가 있고요. 이 사각형 그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요. 요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요. 사각형 그리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사각형 형태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각형 형태 그리기를 사용할게요. 자, 사각형 형태 그리기를 들어가면 먼저 형태 요소는 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라운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형태가 있고요. 더블 D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형태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에 보면요. 기준점, 그 다음에 2점, 대각 코너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 기준점 기준. 자, 사각형이 그려졌다고 가정하면 사각형 좌측 하단 코너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겠다. 좌측 상단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마우스로 원점을 클릭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기준점. 만약에 이게 오른쪽 상단 코너를 기준으로 그리겠다 클릭을 하면요. 원점을 클릭했을 때 사각형이 여기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기준점은 9개 포인트를 정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정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클릭을 하고요. 자, 그리고 기준점은 가운데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치수, 사각형의 높이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도 70. 자, 필렛과 회전 각도는 따로 사용하지 않겠지만 사각형을 그리는데 코너에서 라운드를 주고 싶어요. 5R이 닿으면 그래서 바로 사각형이 그려지면서 70에 70에 사각형이 그려지면서 4개의 코너에 R값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사각형이 45도로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회전 각도를 주면요. 예를 들어서 45도로 주면 이렇게 사각형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회전 각도로 해서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도는 0도. 자, 나머지 옵션은 여기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원점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이 축이 나타나는데 이 축을 시스템 좌표 축이라고 하고요. 축이 화면 상에서 표시가 안 됐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펑션 키 F9를 누르면 이 축이 나타나고요. 다시 펑션 키 F9를 누르면 그래서 축을 숨길 수가 있어요. 다시 펑션 키 F9를 누르면 축이 나타나죠. 이때 마우스로 원점, 두 축이 만나는 곳이 여기가 원점이 있다. 원점입니다. 이때 객체 스냅 포인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절대 좌표, 키보드에서 0,0을 입력해서 절대 좌표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마침 색상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 배경이 검정색에 도형이 파란색이니까 빔 프로젝터로 봤을 때 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할게요.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본 메뉴에서 홈 탭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속성 창에 보면 속성 그룹에 보면 여기에 보면 와이어프레임 색상, 솔리드 색상, 서피스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와이어프레임 색상을 해서 여기 삼각형 클릭을 해서 좀 밝은 색상으로 할게요. 초록색. 그리고 다시 와이어프레임 탭에서 사각형 형태 그래서 70에 70 자물쇠를 잠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원점 클릭 그 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빔으로 봤을 때 좀 그나마 아까보다는 훨씬 잘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픽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입체 등각 보기를 해주세요. 입체 등각 보기를 해줍니다. 등각 보기.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 미리 보기 좌표계가 있는데요. X축, Y축, Z축이 있습니다. 빨간색, 여기가 X축, 초록색, 이쪽 방향이 Y축, Z축, 파란색, 위쪽 방향이 Z축이에요. 자, 환경 설정에서 자, 리본 메뉴에서 제일 첫 번째 좌측 상단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고요. 클릭을 하고 환경 설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창을 닫고요. 단축 키는 키보드에서 펑션 키 Alt F8을 눌러서 해서 환경 설정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카테고리에서 화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펼치기, 다시 마이너스를 클릭해서 접기. 파일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파일의 세부 펼치기, 마이너스 눌러서 접기가 가능하고요. 자, 펼쳐진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그리드, 그 다음에 뷰, 그리고 뷰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뷰가 있습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 사용해서는 꼭 이동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동. 기본값은 마스터캠을 처음 설치를 하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회전이 돼요. 화면이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동으로 해주시고요. 자, 먼저 환경 설정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 기본값은 이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화면을 돌려가면서 3차원 모델링을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작업 평면도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도 이렇게 돌려가서 회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해서 회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돼요. 자,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갈 겁니다. 화면이 회전이 돼요. 자, Shift를 놓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 이동. 그래서 이동해서 Shift가 눌러주면 회전.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펑션 키보드에서 Alt F8 눌러서 다시 여기 보면 그래서 기본값은 예로 되어 있는데 꼭 이걸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먼저 자, 가공 경로 요게 관리자 창이 있는데요. 요 창이 혹여라도 X자 눌러서 창이 닫혀졌다. 이러면 키보드에서 Alt 알파벳 O를 누르시면 창을 다시 닫힌 거 다시 그래서 단축키 Alt 그 다음에 알파벳 O 숫자가 아닙니다. 알파벳 O 누르시면 다시 가공 경로 관리자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환경 설정에서 만약에 기계 선택을 미를 기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여기가 머신 그룹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있을 때는 따로 작업을 안 해도 되고요. 자, 리본 메뉴에 보면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머신을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는 밀링 기계, 선반 기계, 와이어 기계, 라우터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머시닝 센터, 밀링을 선택을 해서 보니까 기본값 또는 여기에 보면 밀 3축 엑시스 버티컬 머시닝 센터 미리 단위 기계가 있어요. 혹여 요게 없다 하신 분은 기본값으로 하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절개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신 그룹 1이 나오고요. 자, 머신 그룹 1에서 속성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펼치기 합니다. 그러면 파일 설정, 공구 설정, 공작물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공작물 설정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자, 공작물 설정을 클릭했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이제 소재 사이즈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현재 원점을 제가 그냥 사각형을 가운데 기준으로서 작업해 놨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가공을 할 때 세팅을 해서 원점을 여기로 잡겠다 하면 여기로 할 때 그러면 이제 도형도 이 위치로 옮겨서 가야 되죠. 사각형 그렸을 때 좌측 하단 기준으로 해서 원점 클릭하면 여기에 사각형이 그려져요. 그러면 재료도 마우스로 포인트 클릭해서 맞춰줘야 돼요. 원점 위치. 지금은 가운데 기준이니까 가운데. 그래서 보면 재료 원점은 포인터로 마우스를 이렇게 상단에 5개 포인트, 그 다음에 바닥에 4개의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각각 포인터 여기에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상단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입니다. 현재는. 자, 일단은 요건 따로 변경을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자, 시험 실기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는 따로 이거는 판단을 안 할게요. 요구사항을 나중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잠시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꼭 가공 원점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당장 가공을 할 건 아니고요. 준비 과정을 조금 거칠 거예요. 대신 여기서는 재료만 살짝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전체 범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링을 3차원 가공할 모델링 작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로 X70, Y70을 입력을 하도 되고요. 또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대각 모서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마우스 왼쪽 열을 선택을 하면 창이 잠시 닫혀지고요. 이 사각형의 대각 코너 여기랑 여기 지정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랑 이쪽에 대각 코너를 마우스로 클릭하면요.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X, Y 치수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얘가 3차원 도형이다 하면 Z까지 값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차원 도형이니까 X, Y 값만 측정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도면상에서 얘가 T가 27T였죠. 그래서 27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는 Z값은 직접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화면 표시를 이 부분을 앞에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지금처럼 소재가 그래서 70에 27T짜리 소재가 지금처럼 미리 보기 빨간색 가상선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하니까 소재가 이렇게 실제 이거 도형이 아니에요. 선택하면은 활성화가 도형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하이라이트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데 선은 요거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재 영역만 보여주는 거예요. 도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공작물 설정을 선택을 하고요. 화면 표시에는 현재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솔리드 형태로 지금 이런 형태로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Shift를 누르고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누르서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솔리드 도형이 있는 형태로 보여지죠. 얘가 재료가 빨간색 투명 형태 소재가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이고요. 참고로는 실제 도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재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어프레임으로 해놓겠습니다. 확인. 자, 마스터캠 창을 조금 축소를 할게요. 모델링 도면을 위치를 조금 바꾸고 잠시 요거 창을 그냥 닫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데 저는 닫는 이유는 화면을 좀 분할해서 도면도 표시하고 마스터캠도 분할하기 위해서 좀 닫았는데 굳이 여러분은 이거는 안 닫아도 상관없어요. 가공 경로 관리자 창 띄워도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형상을 보니까 여기서 등각도로 보니까 이게 포켓 형상이에요. 자, 포켓 형상인데 제일 외곽의 사이즈 요거부터 먼저 1차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도면에서 보면 자, 여기 있는 40파이 원이 있어요. 이거. 자, 일단은 40파이 원을 그리고요. 여기 40파이 원을 그리는데 중심점 위치가 여기서 보면 센터에서부터 왼쪽 치수, 여기 센터 라인에서부터 여기 치수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 70에 70이고요. 근데 요 센터 라인은 이렇게 수평수직으로 센터 라인은 그래서 이 사각형의 정중앙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이 센터 라인에서부터 양쪽으로 폭이 12. 그러면 원점이 여기고요. 그럼 여기는 6, 오른쪽 6, 왼쪽 6. R15짜리 이 원호는 또 원으로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낼 거예요. 요것도 센터에서 6 떨어지고요. 가운데서부터 양쪽으로 치수 1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5, 위쪽으로 5. 그래도 보면 여기에서 정센터가 맞는 게, 잠시만요. 여기는 35 맞고 여기는 36이네. 자, 그러면 기준이 35가 아닌데, 자, 이거 센터 라인으로 보니까 여기는 6이니까 여기서 36이 되니까 이거 센터 라인으로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가능한데요. 70이니까 35 가는데, 세로는 가능한데, 근데 가로는 얘로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치수,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상단에 와이어프레임. 자, 그러면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에 보면 점도형 그리는 명령, 그 다음에 직선 도형 그리는 명령, 원호 도형 그리는 명령, 스플라인 도형 그리기, 사각형 형태, 형태 그리기, 커브 그리기, 수정 명령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호 그리기에서 중심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자, 방법에 수동이 있고요. 접함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값 수동으로 돼 있으면 되고요. 먼저 여기 있는 치수가 파이가 붙었으니까 직경 치수에다가 40을 입력할게요. 엔터. 그래서 40. 지금 현재는 얘는 기준에서 여기서 갔는데요. 이제 제가 원점에서부터는 좌표값을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좌표값을 입력을 하면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x, y예요. 예, 절대 좌표 기준으로 해서 x, y입니다. 그러면 x는 저기 6이니까 마이너스 5.5죠. 키보드에서 숫자 키를 입력을 하면요, 이게 자동으로 이 창이 떠요. 마이너스 7, 컴마, 그리고 마이너스 5. 키보드에서 숫자 값을 입력하면 이 창, 빠른 좌표 입력 창이 에서 실행이 됩니다. 안 되면 한영키가 눌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한영키 상관없는데? 중심점 누른 다음에 클릭 한번 하면 이제 활성화가 자, 이 좌표 입력 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먼저 직경값을 입력하고 나서 입력 완료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야지만 빠른 좌표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R15도 그려야 되니까, 이것도 그려야 되니까 적용을 눌러주세요. 이거 적용. 요거는 적용입니다. 적용. 그러면 다시 원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면은 이 창이, 명령 창이 닫혀져요. 원 그리는 명령이. 적용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15를 그려야 돼요. 반경에다가
15를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좌표 입력을 하면 돼요. 좌표 입력. 그러면 x가 오나요? 5 컴마 5. 자, 그리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인해 주세요. 확인. 자, 그러면 점검을 해 볼게요. 점검. 자, 점검을 하겠습니다. 홈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홈. 자, 홈 탭을 선택한 다음에 자, 측정 메뉴가 있고요. 이게 측정의 거리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R15의 중심점이랑 그리고 이 선을 선택을 해서 길이가 2D 길이 30 그 다음에 여기는 점과 다시 점을 선택을 해서 델타 값을 보면 돼요. 자, 제가 초록색 점을 먼저 선택했어요. 반대로 클릭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져요. 첫 번째 점이 초록색 점의 절대 좌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점에 대한 이게 절대 좌표 값이고요. 그리고 델타 값에서 x는 마이너스 12, y는 마이너스 10. 자, 중심거리 치수가 먼저 중심에서 요게 치수 확인했고요. 요게 보니까 마이너스 10이 왼쪽으로 갔으니까 아래로 와서 마이너스 10. 일단은 첫 번째 도형을 확인하고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의 절대 좌표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 여기를 가운데를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리본 메뉴에서 와이어프레임을 탭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여기 수정 명령 중에서 나누기 그래서 트림의 형태는 트림으로 해서 트림의 나누기, 브레이크 나누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르기에 나누기 하면 이 형상이 그대로 생성이 되고 끊기기만 해요. 그래서 트림에 나누기 하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얘가 삭제가 됩니다. 움직일 때 점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삭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클릭했는데 얘가 짜투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왜 얘가 남는 하면 이쪽은 처음에는 안 남았는데요. 제가 컨트롤 Z 실행 치수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나누기의 형태는 트림의 나누기인데 여기는 그냥 클릭하면 점선이 이 원 있는 데까지 경계까지 다 가요. 근데 여기를 클릭하면 그래서 여기 짜투리가 남는데요. 남는 이유는 자, 마스터캠에서는 이거 원은 그냥 360도 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가공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도에서 원호 가공할 때 이거 가공을 하는데 원호 가공할 때는 항상 출발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0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원호 가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든 이렇게 돌아가든 반시계 방향이든 항상 가공이 출발해 그래서 0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도 기준으로 해서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클릭했으니까 여기에 클릭을 하면 어떻게 해요? 0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0도 기준으로 아래도 여기도 한 번 더 클릭해서
해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이제 도면을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R15 하고요. 그래서 40파이니까 R20짜리 원호랑 트림으로 정리한 다음에 지금 얘랑 트림을 하다 보니까 코너에 각진 있는데요. 여기서 R 값이 라운더가 더 있어요. 근데 도면상에서는 표시가 됐는데요.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치수값이 없어요. 그러면 주소에 보니까 도시되고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도면상에서 이렇게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지시 없는 필렛과 라운더는 R3으로 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필렛을 할게요. 자, 수정에 보면 나누기 바로 옆에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요소 필렛. 그리고 형태 보면 노멀 형태도 있고요. 죄송해요. 여기는 형태로 봐도 되고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에 노멀 형태, 그 다음에 역방향 형태, 원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격, 릴리프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방법에 노발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반경값에다가 3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기존 도형을 트림을 하겠다, 체크, 트림 안 하겠다, 노 트림을 할 때는 체크 해제하면 트림 안함, 체크하면 트림 실행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형 트리밍. 그리고 마우스로 원호 두 개를 클릭. 그러면 이게 필렛 적용이 되고, 굳이 적용을 안 하고요. 다시 도형을 클릭했으면 자동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도 3R. 그리고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로 이 부분을 작업을 지금 제가 도형은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먼저 포켓팅을 하는데 나중에 포켓 가공을 할 거예요. 형상이 오목하게 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포켓팅을 하는데 깊이는 얼마큼 가공이 되냐 하면 여기서 보니까 섹션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깊이 5mm가 여기서 포켓팅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경사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9배가 돼 있습니다. 9배. 자, 수직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고야. 이렇게 70도로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사이는 70도입니다. 제가 빨간색 라인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경사 각도, 9배 각도는 여기서 이 각을 입력을 해야 돼요. 이쪽 각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평에서 쭉 봤을 때 얘랑 억각인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이 억각이에요. 죄송해요. 억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막곡지각. 얘랑 마주보는 막곡지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0도고요. 그러면 수직하게 내려온 게 90이니까 여기 각도는 9배 각도는 그래서 9배 각도 경사져 있는 9배 각도는 30도를 주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못하네요. 9배 각도는 20도
멈추라. 20도입니다. 20도.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리본 메뉴에서 곡면이라고 있어요. 곡면. 그래서 곡면에 가면 그래서 리본 메뉴의 곡면 그래서 드래프트 곡면이라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생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곡면 수정 그 다음에 단순 형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래서 드래프트 곡면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돌출 곡면이랑 달라요. 돌출 곡면으로 하면 바닥과 위가 만들어져요. 돌출로 했을 때는. 근데 드래프트를 하면요. 그래서 이 라인 기준으로 해서 척벽만 만들어지고 바닥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드래프트 곡면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드래프트 곡면을 생성을 하니까 그래서 체인 작업창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 체인은 기본값 체인, 점 체인, 그 다음에 윈도우 체인이 있고요. 사각형 윈도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단일, 그리고 다각형 윈도우가 있고요. 벡터,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부분 체인이 있습니다. 종류. 여기서는 체인입니다. 체인. 자, 체인이라는 것은 제가 도형을 자, 여기는 원호 1번, 여기 원호 2번, 필렛 원호 3번, 예를 들어서 필렛 원호 4번. 도형이 원호 도형이 지금 개수가 4개 있어요. 4개 있어도 마우스로 1번 도형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 클릭한 도형끼리 자, 끝점으로 만나서 연결되어 있는 거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한 번에 다 잡는 게 체인이에요. 체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냐면 얘랑 클릭하면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 이렇게 여기가 되고요. 하살표 방향은 클릭한 방향대로 이렇게 전체 한 바퀴 잡힙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체인에서 여기 있는 원호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그러면 클릭한 도형과 끝점끼리 만나는 것을 한 번에 전체로 다 잡아줘요. 그래서 이 하살표가 이제 여기가 출발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수직하게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하게 곡면이 드래프트 생성이 됐는데요. 그때 곡면의 길이가 얼마냐면 5mm입니다. 근데 수직할 때는 그냥 5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5. 자,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바꿔야 됩니다. 방향. 그래서 지정된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 측면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위로 아니고 아래쪽으로. 자, 그럼 곡면의 길이를 일단은 10으로 좀 수정해 놓고 양쪽 측면을 누르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지정된 측면. 근데 이 지정된 측면이 아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체인을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바뀌신 분 있나요? 똑같이 다 됐나?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 측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9배 각도에다가 해서 20도를 입력을 할게요. 20도. 자, 20도로 갑니다. 근데 실제는 여기에 높이가 수정을 해야 돼요. 다시 5. 그래서 5 하고요.
실행 길이는 이제 경사졌을 때는 이 길이가 실제는 이렇게 길게 나오겠죠. 그래서 각도는 20도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제가 각도에다가 마이너스 20을 입력을 하고 엔터하면 그래서 바깥쪽으로 다시 각도에다가 플러스 각도 20도를 줄게요. 안쪽 내측으로 900. 그래서 900 각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안쪽 바깥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제가 이거 드래프트 곡면으로 생성을 해서 여기서 바닥은 안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벽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형상을 좀 볼게요.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형상은 먼저 요거 SR15가 없다고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없으면 여기에 일부가 보이기는 하는데 요 센터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SR10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SR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센터 라인은 그래서 위치가 아까 이거 작업했던 40파이 했던 요게 중심이랑 같은 곳이에요. 이거 수직하게 올라가면 이쪽 라인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 7 줬죠? 이가 그래서 35도 되는 지점이 아니어서 그 중심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R15가 먼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죄송해요. R10. 그러면 요거를 그리겠습니다. 요거 먼저 1차로 자, 그러면 먼저 기준면을 어디로 할 거냐 하면요. 자, 여기서 자, 섹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여기서 바라보면 뷰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에서 바라보고 여기서 바라보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쪽 방향이 우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본 이쪽 면을 정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보이는 게 평면. 먼저 작업 평면을 어디로 해야 되냐면 정면으로 해서 도형을 그릴 거예요.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할 겁니다. 정면. 그다음에 이제 정면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기준점이 위치가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 하면 다시 도면을 볼게요. 자, 요거 이 형상이 볼록하게 올라가 있는 원형 보스에다가 여기 좀 원입니다. 원형 보스에다가 오목하게 파져 있는 원형 포켓팅이 그래서 SR9입니다. 9의 원형과 SR 여기 같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 40파의 중심이랑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40파의 중심이랑 여기서 이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업 평면부터 설정을 할게요. 자, 화면에서 보면, 자, 아래쪽에 정보창에서, 이렇게 보면, 먼저 좌표계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때 마우스 커서의 위치, 좌표 X, Y, Z에서 절대 좌표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2D, 3D 전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기본 2D로 돼 있어야 되고요. 2D. 참고로 3D로 해놓고 작업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2D로 해주세요. 2D. 그리고 작업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 평면이 있고요. WCS 평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평면, 정면, 뒷면, 배면, 우측면, 좌측면, 입체, 역입체, 뭐 삼각, 투상까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 정면이라고 했습니다. 마우스로 정면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자, 정면으로 바꿔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에서 색상으로 초록색으로 돼 있는 또 축이 원래 기본 축이 하나 있었어요. 기본 축이 하나 있었고 또 축이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작업 좌표계라고 보시면 돼요. 축이 하나 더 이렇게 겹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Z값이 있는데 이 Z값에다가 자 값을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0을 클릭하면 여기서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Z값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요게 포인트 값은 자, 이쪽에서 포인트 값입니다. 그래서 요게는 원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X, Y, Z가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작업 평면을 제가 정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고. 자, 정면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좌표계가 겹쳐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원점에서 이렇게 겹쳐지게끔 화살표 하나, 그 다음에 2개이고요. 3개. 자, 작업 좌표계는 먼저 X축은 노란색 기준으로 보시고요. 요거 미리 보기 좌표계를 보지 말고. 자, 그러면 X축은 마우스 어디 갔어? 갑자기 펜이 왜 안 움직이지? 큰일 났네. 마우스로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바라보는 반대 방향으로 여기가 Z축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Z 플러스. 하살표가 가리키는 게 플러스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예요. 이쪽이 X 마이너스, 아래가 Y 마이너스. 뒤로 가는 게 Z-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Z값이 얼냐면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입력을 해도 되고 또는 자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5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여기에 문자 Z글씨를 클릭해 보세요. Z글씨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포인트 여기서 점 포인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Z값이 측정이 돼서 여기서 플러스 5가 들어가요. Z글씨를 클릭하고요. 여기 있는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있는 포인트를 클릭하면 마이너스 5가 측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요거 위치 Z 문자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 되나요? 안 되시는 분